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대한전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케이블 방송에 경제 방송에 좀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도저히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이전부터 좀 그러긴 했지만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좀 촬영을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월화수해서 경제방송에 좀 출연하기 때문에 경제방송에서 저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라고 하시면 그쪽으로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물론 꾸준하게 영상 채널을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대한전선. 저도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대한전선에 상담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대한전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제가 계속 브리핑을 드렸던 것들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올려드려야 되는데 막 그렇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일단 영업이익 재무제표를 봤을 때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났던 요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리 가격의 급격한 하락. 근데 이 구리 가격이라는 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어요. 에스컬레이션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주가가 여기서 이제 재고를 매수를 해서 재고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 재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 가격에 대한 변동을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걸로 사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떨어진 가격에서 이만큼 떨어진 가격만큼 니네가 사죠. 이렇기 때문에는 구리 가격 전선에 대한 전선을 제품을 구입을 하는 소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B2B죠. 기업 간 기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소비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가 이 가격에 샀으니까 이 가격으로 그대로 구입을 해줘.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가격만큼 해줘. 이건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입을 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조항이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대신에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 가격으로 좀 사달라. 신규 수주가 들어오면 또 이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수주 기준이 좀 되긴 할 거예요. 수주 기준. 그 기준 1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수주 잔고는 일단 많다라는 거예요. 수주 잔고는 많은데 가격이 계속 하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국도 뭐 지진도 있었고 뭐 경기 침체, 뭐 유럽도 그렇고 최대 소비국이잖아요. 이 닥터 코퍼라고 하는 것들이 경기에 대한 예측, 경기 우리 전반적으로 요즘에 구리 없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없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볼펜 하나도 구리가 들어갑니다. 볼펜 하나도. 마이크 이것도 전부 다 구리 들어가고 사용하는 컴퓨터, 카메라 뭐 다 구리가 다 필요해요. 전선.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경기가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위축이 된다, 침체가 온다, 그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비를 망가뜨려서 소비를 줄여서 가격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이걸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인상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더더군다나 뭐 조금만 코로나 걸린다 그러면 바로 봉쇄를 해버리고 지진도 나버리고 근데 이제 지진이 나면서 복구하는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줄 법한데 그런 얘기들은 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싶은 부분들은 네옴시티라는 것들이죠. 네옴시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설계라든가 언제 시공한다라는 것들이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일정들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다 할 거야 논의하자.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일정들이 나올 때쯤을 기다려 보면은
사우디하고 대한전선 얘네 둘이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합작사야, 합작사. 이게 뭐 이름이 뭐더라? 뭐 사우디 대한전선 뭐 종합 뭐 케이블 뭐 어떤 기업이더라고요. 일단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 자세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조인트 벤처라는 게 우리가 전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공장이 이 전선 해저 케이블 공장도 해안가에 있는 우리 서해 해안 당진에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당진에 해안가에 있는 게 배에다가요 케이블을 바로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유럽이 사우디가 또 어디 있습니까? 유럽 이렇게 있고 뭐 한국 이렇게 있고 일본 뭐 이렇게 태국 있고 유럽 이렇게 있잖아요. 사우디가 아마 이쯤에 좀 있고.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야 돼요.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물류 비용도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출발한 다른 나라에 이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데에 물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물류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 공급처를 찾으려고 하면은 대한전선, 사우디 이 조인트 벤처가 강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사우디 그리고 유럽 쪽에 이런 뭐 수주 증가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기대가 되는 요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보내려고 하면은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야 돼요. 미국까지. 굉장히 멀죠. 이쪽으로 보내면은 뭐 다 거쳐가지고 유럽 이렇게 있을 거고 유럽 이렇게 있고 미국까지 건너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일본 건너가지고 뭐 이렇게 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공급을 하겠죠. 자, 미국 뭐 동부냐 서부냐에 따라서 뭐 위치는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말이죠. 한국에서 출발시켜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상대적으로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높다라는 것들인데 우리가 최근에 해상 운임 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해상 운임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물류비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물류 비용들이 이 과정에서 이 비용이다라는 것들인데 비용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영업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은 좀 완화가 됐다. 근데 우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들은 지금 여전한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수주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개선을 좀 상대적으로 조금만 개선되면은 적어도 구리 가격이 하락세를 멈춰준다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적어도 하락세를 멈춰서 바닥권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영업이익의 빠른 회복세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에서 뭐 큰 폭으로 하락하면은 1,600원 이 부분은 좀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확률이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도요 외국인들이 환율에 대한 강세 때문에 좀 많이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근데 환율에 대한 강세, 고환율이라는 건데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환율 수혜를 받습니다. 환율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물류비, 뭐 고정비 뭐 이런 것들, 지리학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로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변수들이 좀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주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리고 연휴가 예정되어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이슈들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파월 연설 있고 뭐 유럽 연합에서의 중앙은행 뭐 금리 상승 예정되어 있고 유엔 베이지목 발표 있었고 뭐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연휴 기간을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강달러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연휴가 지나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 기대를 해봐야 되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구리 가격도 계속 신경 쓰시면 좋겠고, 자, 대한전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내용들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